이번 시간은요, 뭐죠? 그 2020년 작년에 행정 절차론 기출 사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에 보셨던 분들은 행정 절차론 사례 40점짜리 문제를 보고 어떻게 잘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쟁점이 숨어 있는 쟁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난했다 사례형 40점짜리.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업조합법인 갑이요. 갑이죠? 네. 관할구역 내에 A시 관할구역입니다. 32만 제곱미터에 자,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 B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항만 공시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은 A 시장으로부터 B 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두 차례 받았는데 그죠?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좀 빡쳤겠죠? 다시 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A 시장은 자 센터 예정 부지 주변의 여건이 변화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증가로 인해서 공공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뭘 안 했죠?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의 내용이나 법적 근거, 의견, 제출 등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됐죠? 네. 질문. 문제 1번이요. 자, 갑은요, 두 차례나 항만시설을 사용 허가를 해 주었는데, 주었으면서도 이번에는 이를 거부한 것이, 자, 실내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실내보호 원칙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 검토하라. 이게 문제 1번이었고요. 갑은요, 문제 2번, A시장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이겁니다. 쟁점이 명확하죠? 네, 신뢰보호 원칙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서는 사전 통지. 자, 불허가 처분 시 사전 통지에 대한 그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죠? 네, 그 학설과 또 판례 입장을 적시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목차를 봤으면 문제 1번 같은 경우, 그죠? 말 그대로 신뢰보호 원칙을 쓰시고요.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또 문제 제기, 의입니다. 그래서 A시장에, 문제 1번이요. A시장에 그 항만시설, 자,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갑에게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보아서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이 뭐죠?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요, 여러분, 개념부터 써야겠죠? 네.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의 그 존속이나 정당성을 자, 사인이 신뢰한 경우에, 사인은 갑이죠? 갑과 같은 사인이 신뢰한 경우에, 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죠. 네. 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자, 신뢰한 경우, 누가? 사인이. 그러한 사인의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인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행정청 행위에 대해서 사인의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행정청이 자,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고요. 자, 두 번째 요건이 뭐죠?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된다. 즉, 자, 행정청의 자,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서 그 사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야만 하고요. 또 그 사인은요,
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요. 네 번째, 행정청이 그 견해 뭡니까? 이익의 침해, 즉 행정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자, 이익의 침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요건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할 경우에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네 가지 요건을 꼭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사안의 검토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A 시장이 원고에게 두 차례, 그죠? 두 차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것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이다. 이것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겠죠. 자, 그리고요. A 시장이 갑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직 건축을 하지 못한 상태죠. 그죠? 아직 건축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A 시장의 거부 처분으로 갑에게 현저히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따라서 A 시장의 사용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하면 됩니다. 문제 2번이요. 자, 문제 2번에서 뭐가 문제였죠? 사전 통지가 쟁점이 됐었죠. 그죠? 문제 2번 잠깐 볼게요. 자, 갑은 A 시장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행정절차법 위반해 주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뭡니까? 그 사전 통지, 지금 뭡니까? 그 불허가 사전 통지의 어떻게 보면 적용 범위죠.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그 불허가 처분, 즉 거부 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인지가 된다 이겁니다. 언제 사전 통지를 하냐? 자, 사전 통지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의견 청취 전에 하는 전치 절차죠. 자, 의견 청취 전치 절차로서 행정청이 그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된다? 당사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통지를 왜 해요? 이거 뭡니까? 당사자의 처분 절차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상 적법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 사전 통지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A 시장이 내린 불허가 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목차에서 불허가 처분 시의 사전 통지 필요성 여부죠.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뉩니다. 부정설의 그 쟁점이 뭐죠? 당연히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죠? 왜 그러죠? 자, 처분의 사전 통지는요, 의무 부과,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무 부과와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수익적인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거부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아직 그 당사자 권익이 그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다는 겁니다. 네. 그 거부 처분인 경우는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 과정에서 행정청과 협의를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결과론적으로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부정술 입장이 그런 거죠.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상태, 즉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따라서 사전 통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긍정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설은 좀 더 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당사자가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당사자의 경우 내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당연히 긍정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지 부정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진 않겠죠. 그겁니다. 따라서 거부 처분을 기대하진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학설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이죠? 부정설 입장입니다. 부정설. 자, 따라서 판례의 경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썼으면 사안의 검토 들어가면 됩니다. 사안에서 A시장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요. 즉 거부 처분은 판례 입장에 따르면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타당성,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 절차로 기출 사례 40점짜리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쟁점이 숨어있지 않았어요. 신뢰보호 원칙 요건과 또 사전 통지, 즉 불허가 처분 시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만 정확하게 썼어도 점수를 취득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행정 절차론의 경우는 글쎄요, 점수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럼 쟁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점수를 생각보다 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행정 절차로 고득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쓸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정말 잘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기타 단문 같은 문제는요, shortdy.com에서 더 많은 문제, 출제 예상 문제, 또 기출 사례 정리를 해놨습니다. shortdy.com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차 문제, 지금 대부분 다 동차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행정법 공부 1차 공부하실 때부터 이렇게 사례형 문제를 좀 접하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충분히 동차도 가능하다. 아무쪼록 공부 1차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2차 시험도 9월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행정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